안녕하세요. 한 주간 행복하셨어요? 저번 주에는 문제풀이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문제풀이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풀이 실수라면 단순히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계산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읽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으면 맞을 수 있었는데 틀렸다면 이 또한 문제풀이 실수 범주안에 해당합니다. 한 과목당 한 문제 정도 문제 실수를 하는 학생이라면 평균 3점은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평균이 97점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실수가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출하여 실수 없이 문제를 푸는 방법과,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풀면은 내가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유익한 컨텐츠 제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구독!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설명할 때가 저는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요. 본격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눈으로만 읽고 체크 표시하면서 문제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펜 끝에 시선을 집중해서 문제를 푸셔야지만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꼭 표시를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알맞은 것, 옳지 않은 것, 가장 적절한 것, 옳은 것 두 개를 고르시오. 이런 내용 등등등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읽을 때 꼭 표시를 하면서 읽도록 하세요. 다음과 같은 국가기관어 알맞은 것, 국가기관어 알맞은 것, 행정과 행정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과 행정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작대기를 하나 하시거나 X 표시를 하시거나 세모를 하시거나 자신만의 기호를 활용해 보세요. 위,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서 미음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개 고르시오.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두 개를 고르시오. 이렇게 정답의 방향을 결정할 단어에 꼭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 정답의 방향을 결정할 단어 중 가장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가장이란 단어입니다. 가장이란 단어를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 생각하셨나요? 자, 그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아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흑인 아니죠? 백인 아니죠? 여자 아니죠? 남자 맞습니다. 이분은 맞는데, 여기서 아빠가 남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빠는 결혼한 남자죠. 그래서 유부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5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할 때 앞에 전혀 아닌 걸 두고 조금 맞는 걸 두고 그 뒤에 가장 맞는 걸 둡니다. 이 부분이 함정이라는 것이죠. 풍덩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문제를 풀 때 꼭 선지 뒤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전체의 내용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참입니다. 이 한 단어 때문에 이 문장 전체가 거짓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할 때 앞에는 옳은 내용, 하지만 뒤에는 한 단어나 한 글자를 바꿔서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 뒤에다 OX를 표시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섬이 많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섬이 많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과거부터 산호초가 많았다. 산호초와 섬하고 상관없죠. X. 과거에 화산 폭발이 빈번했다. 있긴 하지만 빈번하진 않았죠. 파랑과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섬이 많이 형성되었다. 퇴적 작용 섬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산봉우리들이 섬으로 말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파랑과 조류의 침식 작용으로 섬이 형성되었다. 침식은 아니겠죠? 그러면 두 개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파랑과 조류 퇴적 작용으로 섬이 많이 형성됐다. 그러면 퇴적 작용이면 모래가 퇴적이 돼야 될 건데 우리나라 섬은 암석이 많죠. 아, 그러면 이게 아니겠구나. 이게 답이겠구나.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정답을 찾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개 가지고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4개 가지고 정답을 찾는 게 유리하겠죠. 4개보다는 3개 가지고 정답을 찾는 게 유리하고 3개보다는 2개 중에 정답을 찾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실수 없이 정답을 찾기 위함입니다. 꼭 정답을 마지막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선지에서 골라라 하면 좋겠는데 꼭 보기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주는 이유는 채점에 대한 용이성도 있겠지만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암석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암석에 대한 옳은 설명만 모두 고른 것은 모두 암석들은 만들어진 원인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된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현무암은 밝은색을 띠는 알갱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색이 밝다. 아닌 것 같아요. 화성암을 구성하는 알갱이 크기는 마그마 냉각 속도에 의해 결정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밝은색, 현무암은 어두운 색이죠. 어두운 색. 그래서 어둡다죠. 어둡다. 이게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꼭 기억 디귿이라고 한 번 더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답을 찾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니죠. 아니고 맞고 아니고 3번 이렇게 푸셔야지만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100%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로마의 발전 과정을 시대순 바르게 연결. 기억 왕정 수립, 공화정 수립, 카이사르의 등장, 포에니 전쟁 승리,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공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나 이 문제 틀렸네? 모르겠어. 그리고 찍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면 문제의 정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 왕정 수립, 공화정 수립, 카이사르 등장, 포에니 전쟁 정확히 안 되겠어요. 이 순서만 먼저 찾으세요. 그럼 1번, 공화정 2번째, 이게 3번째, 4번째. 자기 아는 영역에서만 찾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티귿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이 아닌 것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시키고 그럼 2개가 남죠. 이 순서에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게 아니고 이게 되겠죠. 100% 지식을 몰라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래도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지도는 철기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를 표시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곳에 다 써보세요. 가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자, 다음과 같은 풍습인 나라를 위 지도에서 그러면 풍습인 나라 위 지도에 그러면 말타기 활속에 능하였고 제천에서 동맹이 있었다. 말타기 활속 제천 동맹이 있었고 대리를 사이즈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고구려죠. 나 쓰고 찾는 겁니다.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많죠. 역시 이걸 꼭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1번 각막, 2번은 B는 홍채, C는 수정채, D는 유리채, E는 선모채, F는 망막. 이렇게 쓰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문제 풀이 후 다시 한번 공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면 풀기가 쉽습니다. 이제 옳은 것. A는 각막이죠? 아니죠. B는 선모채, B는 홍채죠. 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아니죠. C는 각막으로, C는 각막이 아니라 수정채죠. 당연히 아니겠죠. D는 유리채로 눈의 형태를 주는 맞는 것 같아요. F는 망막으로. 맞긴 맞아요. 여기까지 시각스포가 있죠. 이게 안 잘못됐죠. 그러면 D는 유리채.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자기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실수 없이 인출할 수 있고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정답에 도달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장점과 약점을 찾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실천하셔서 이번 기말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도 문제풀이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채점하고 오답을 해야 되겠죠. 채점과 오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없으면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could be a better me, better than I used to be. I could be a better me, better than I used to be. I could be a better me, better than I used to be. I could be a better